왔어요. 요즘 따라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산처럼 버려놓은 곳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여러 곳 발견했는데 특히 일회용품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진 부지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성인 키만한 울타리지만 일부 쓰레기는 울타리보다도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5,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진 겁니다. 아, 여기가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이 물고기 치기도 하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지무지하게 만들어요. 환경부가 올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 15곳, 총 32,000톤에 이릅니다. 제 뒤편의 커다란 쓰레기산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불법 폐기물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월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매달 일회용 컵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포장 용기 배출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심각할 때는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을 몰래 버린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올해 안에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피자 왔어요. 아싸! 피자가 왔어요. 맛있겠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나 두 조각 먹어야지. 나는 세 조각 먹을 거야. 나 얼음 가득 주세요. 콜라도 주세요. 나도 콜라. 나도.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인천환경교육센터 조영숙입니다. 띵동, 피자 왔어요. 오늘은 3차시 다시 태어난 상자 주제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피자 박스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상자 분리배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자 박스가 짠! 하고 나타났네요. 피자 박스는 재질이 종이에요. 이 피자 박스를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리배출을 잘 해야겠지요? 이 시간에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잘하면 우리가 버린 물건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쓸모없게 된 물건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배출을 잘하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답니다. 알고 있었나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다시 쓰이는 것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자원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분리배출을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물 자원이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90% 이상을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재활용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국내에 버려지는 쓰레기 봉투 속에 살펴보면 70% 가까이 재활용을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꼼꼼히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쓰레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면 분명히 자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이 많은 쓰레기는 우리나라 바다, 해안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쓰레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분류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주운 쓰레기 중에 어떤 쓰레기들이 많을까? 다양한 쓰레기들이 아주 많아요. 시민활동가들이 전국에서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 조사를 진행했는데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1위가 담배꽁초라고 해요.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야외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더 쉽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2위가 비닐봉지 및 포장지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일회용 컵, 4위가 플라스틱 컵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회용 마스크. 이 마스크도 260개 가까이 수거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쓰레기는 하루에 수거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올바른 분리배출 중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친구들? 그럼 분리배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재질별 분리배출의 기본 표시도 알아두면 좋겠지요. 친구들, 이러한 마크 많이 보았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그리고 음료수병 등에서 바로 이 분리배출 표시 마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포장재에 표시된 도안을 보고 페트는 페트에 넣어주시고 플라스틱류, 그리고 비닐류, 캔류, 종이팩, 유리, 종이를 잘 보고 재질별 분리배출을 해야겠죠? 종이와 종이백은 따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가 피자를 시켜서 다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겠죠? 먼저 피자 박스는 어디로 넣을까요? 종이팩으로 넣어 주셔야겠죠? 그럼 콜라병은 페트병으로, 알루미늄 캔은 캔유로, 피클통은 플라스틱, 소스는 비닐류로, 포장끈은 어디로 넣어주면 될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넣어야 합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피자 박스를 버릴 때는 안에 남은 음식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피자 박스나 치킨 박스에 들어있는 종이는 재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X, 안 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기름이나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곳은 물로 깨끗이 헹구어 비워야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분리배출을 잘하고 싶은데 헷갈리는 쓰레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알쏭달쏭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게요. 국산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비행분석, 비우고 헹구고 라벨지가 있으면 분리하고 섞이지 않게 병류에 분리해야겠지요. 이물질은 병 속에 넣으면 안 돼요. 가끔
담배꽁초를 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소주병, 맥주병은 잘 모아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져가면 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에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을 잘하면 우리가 용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종 티백, 커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가축들이 섭취했을 때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뼈와 어패류, 알껍데기, 딱딱한 것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수분이 적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 연료로 재활용이 어렵고 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유팩은 종이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컵라면 종이는 깨끗이 씻어 분리합니다. 그럼 칫솔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종량제 봉투로? 자세히 보시면 칫솔모와 손잡이가 다른 재질로 혼합되어 있어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환경에 영향이 덜 미치게끔 대나무 칫솔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먹고 남은 캔이 있습니다. 이 캔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제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물로 헹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니까 캔에다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 하는데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스팩이에요. 자, 얼음 꽁꽁 이 아이스팩은 우리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이 아이스팩은 일단은 소재가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닐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잠깐! 아닙니다. 비닐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죠? 이 여기에는 내용물이 분리배출될 수 없는, 재활용될 수 없는 물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반 쓰레기로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자, 우리 집에서 누구나 다 먹는 두부팩입니다. 자, 이 두부팩은 우리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될까요? 두부팩은 근데 이하고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플라스틱이니까 여기다 자, 잠깐 친구. 일단은 그럼 안 되고요. 되는 거지만 얘 뚜껑이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닐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개를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서 비닐은 비닐 넣는 곳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 재질이죠. 플라스틱은 어디에 넣을까요? 그렇구나. 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되게 쉬워 보이죠, 그죠? 한번 분리배출 해볼까요? 잘할 수 있어요. 종이 분리배출함에다가 넣으면 친구,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놓치고 간 게 있어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비닐 있죠? 이 비닐을 우리가 떼어주셔야 돼요. 이 떼어주셔서, 그죠? 이 종이에 붙어 있는 스티커는 항상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할 때 꼭 떼어서 아까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어디에 분리를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건 일반 쓰레기. 네, 맞아요. 스티커는 우리가 종이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고 이 종이는 어디에 넣을까요? 바로 종이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네, 역시 여기 너무 똑똑해요. 네. 자, 여기는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을 때, 특히 피자를 시켜 먹을 때 항상 우리가 먹는 그 페트병에 든 음료예요. 이 음료 페트병은 우리가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될까요?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플라스틱 캔에다가 넣으면 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되는지 겉에 뭐가 보이죠? 자, 비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번 분리 배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비닐을 떼어서 비닐은 여기에다 비닐에다가 넣어주시고 넣고요. 네. 그다음에 팩트는
페트는 플라스틱에 넣으면 될까요? 네, 정말 잘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뭘로 보여요? 이거는요? 약이네요. 예, 약이에요. 자, 약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버릴까요? 이건 보통 우리가 약이 많을 경우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곳에 갖다 버려 이제 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량일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다 많이 버릴까요? 플라스틱 재질 같기도 해요. 이건 약간 아니에요. 피 같기도 한데. 금속 재질이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금속 같은 거, 이게 헷갈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친구들 집에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 있죠? 자, 휴대폰, 이 충전기 주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우리, 플라스틱에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네, 이거 딱 봤을 때는 플라스틱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에 버리시면 안 되고, 자,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글쎄요.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자, 이거는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자제품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전자제품 버리는 곳에 같이 거기에다가 버려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지금까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해보았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실천해요. 잘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약속! 약속! 자, 그럼 헷갈리는 분리수거 퀴즈를 풀면서 더 알아보아요. 잘 보고 맞춰보세요. 4가지 종이가 있어요. 이 4가지 종이 중에 재활용이 되지 않은 종이는 어느 것일까요? 오염된 종이, 영수증 전표, 코팅지, 기타 벽지, 부직포, 파쇄지 중 어느 것일까요? 네, 답은 모두 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지저분하거나 잉크가 묻은 것은 분리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퀴즈 2번째입니다. 4가지 중에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재활용은 되지만 어려운 것. 자, 자세히 보세요. 답은 유색 플라스틱병입니다. 왜냐하면 유색으로 분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다양한 재질이 섞여 있어 유색 플라스틱병은 재활용이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해요. 기억해 두세요. 재활용은 선진국들처럼 제품의 소재를 통부터 뚜껑까지 하나로 통일하거나 라벨을 떼기 쉽도록 만들어 재활용 과정이 어렵지 않게 규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해요. 일본은 페트병의 재질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섬유를 만들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양질의 섬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재활용품의 부가가치도 우리 것보다 훨씬 높으니 재활용 업자들의 수익도 커져 일석이조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점차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무색병으로 재질도 동일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겠죠? 헷갈리는 재활용 분리배출 3번째 퀴즈입니다. 4개의 사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유해 폐기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유해 폐기물이란 그럼 뭘까요? 유해 폐기물이란 수은이나 카드뮴을 함유한 폐기물로 토양이나 대기오염, 하천수에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얘기해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폐 요구르트병입니다. 요구르트병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폐 형광등이나 폐 건전지는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전용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다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그런 곳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은 버려두는 비치함이 있어요. 그곳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럼 폐의약품은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이것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가져다가 두면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죠?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기억해두고 행동으로 직접 분리배출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이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시민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인지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략 알고 있다가 50%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하고 올바르게
배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평소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사도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88%가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근데 실천은 하는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자원순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리 배출을 잘하고 실천하는 방법의 핵심은 비행 분석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등은 제거하여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썩지 않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분리배출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손을 딱 올리시고 친구들 다 갖고 있죠? 핸드폰을 딱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앱을 깔고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못 쓰는 옷, 바지나 티셔츠 이런 옷은 어디로 분리배출을 해야 할까요? 청바지를 분리배출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죠, 친구들?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알 수가 있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